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이승복입니다. 아투 라이브가 만난 소중한 인연 88의 연세도 불구하시고 대한민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한미동맹협의회 임청근 총재님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총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총재님 한미동맹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지금까지 어렵게 이끌고 계셨는데요. 총재님께서 이 단체를 특별하게 결성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01년에 사실은 존 맥케인이라고 상원의 군사정보분과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결과가 뭐냐고 악을 쓰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갈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되겠구나. 한미동맹이 깨졌구나. 그래서 부시 대통령한테 의논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미국하고의 동맹을 이어나가기를 아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무슨 문제들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체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까? 거리의 왕자요. 모두가 거지 떼들이었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서 경제 대국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미국하고 적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민간 차원에서 한미동맹협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심각하게 듣더니 좋다고. 그래서 사실은 한미동맹협의를 2001년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파란 곡절이지 많이 있었는데 첫째는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참전용사들을 만나라.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라. 이래서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라. 그래서 대사도 내가 알기로는 13개의 주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한때는 1000명을 유교 참전용사를 초청을 해서 만찬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한국 참전용사도 한 400명에서 1400명을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는 거기는 참 들어가기 힘든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만 3일 동안을 계속 우리 그 사회식 하는 거. 해병대 밴드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밴드도 이제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령관, 미국에서도 연합사령관, 한국에서도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인 비비엘 장군이 참석해서 또 눈물겨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축사를 하면서 같이 갑시다고 악을 쓸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내 손녀딸을 한국에서 입양을 했다고 하면서 이 손녀딸 손을 잡고 38선을 건너갈 이런 시기가 빨리 오길 기다린다고 하면서 축사를 할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이 국가 대 국가인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사실은 힘들 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한국에서 3대 의무가 아니라 4대 의무를 마치고 나는 미국에 간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지금 오면서 대통령 6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옵니다. 닉슨 대통령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을 도울 수가 있겠는가 해서 역대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제가 힘껏 도왔습니다. 뭐 지금 무슨 좌파니 우파니 이런 대통령이 있어도 좌파 대통령도 저는 도와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갈 수가 없어서 우리 모국에도 한미동맹협의를 이제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지부가 생기고 이번에 이제 강원도 지부가 생기고 경상북도 도지부가 생기고 이제 방방곡곡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약 4만 명이 됩니다. 총재님, 미국에서 현재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 정부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가야 될지, 이 사회가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가야 될지, 그걸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당히 위험하고 참 위태롭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미국에서 보는 것은 적군으로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모든 군함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옛날 같으면은 육지로 우리 남한에 들어와서 여기서 삼팔선을 지켜가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대사관에도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뭐 대사를 죽이려고 하고 지난번에는 칼질을 해서 목에다 칼로 찔리고 대사가 그런 지경으로 쭉 이렇게 오니 이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 왔는데 국회에서 그 장렬한 스피치까지 해서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나와서 만찬하고 가는 걸 쓰레기로 차에다 던지고 가로막고 해서 그 차가 돌아서 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는 온 국민들 말은 안 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한쪽으로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다에 떠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공화당의 최고위원이며 상원에도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제향군에도 명예회장입니다. 거기 450만입니다, 회원이. 이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주지시키는 게 있고 또 상원하고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편에 서야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내 모국인데 한 사람이라도 사상자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하다 보니 저는 외롭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내가 덜 외롭습니다. 이걸 5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은 아주 심각합니다. 예. 아주 심각하고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걸 알면 놀랄 겁니다. 내가 깊은 얘기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지만은 심각하다는 거는 알고들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의 전쟁을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할 때 2번을 했습니다. 모의 전쟁 한다 그러면 무슨 북한하고 뭐 싸우는 북한은 그건 신경 쓰지도 않고 동북아시아가 전체 덤비고 예. 중동 전체가 덤비고 양쪽에서 덤비는 걸 모의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걸 2번이나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할 때 원인까지 줬습니다. 김정일에게. 택해라 어느 나라건. 그러니까 택해라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개성공단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1,몇백 명의 희망이 있는데 이게 인질이 되면 국제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보고 철수시키라고 했는데 철수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불려요 NID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CIA, FBI 각 이게 16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거기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와서 빨리 철수시키고 정신 차리라. 이걸 2번이나 했는데도 철수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인택 장관이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하나씩 전부 철수시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타임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바뀌자마자 나가기로 해서 다 내쫓겨 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실망했다 이 타이틀 내가지고 뉴스가 막 나왔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자꾸들 하니, 지난번에도 국무위원 전체 이부까지 가서 김정은이 그 어린애 앞에서 국무회의를 하다시피 하니 그 꼴을 보고 미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화면에 다 떠서 다 나오니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세계 경제 강국까지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는 주적이라 그러고 일부는 평화국이라 그러고 한미동맹은 없어야 된다 그러고, 한미동맹이 오늘에도 없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히 못 쓰는 땅으로 만들겠다고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남북한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요새? 나하고 친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친해 그러면 나하고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김정일이 오고 나하고 친해. 가까워 그럼 저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하고 친해 그런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국가원수가 왔는데 레카프트도 안 깔아주고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경호실에서 쓰는 호송하는 차, 막 쓰는 차, 이런 차를 갖고 나와서 운전수 하나에다가 조수 둘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영분 오고 둘을 그 차에다가 타라고 그랬을 때 사실상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좀 더 머리를 써서 어디 가서 굽실거리지 말고, 왜 붙게 되는데 굽실거립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밥을 먹여서 살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디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우리의 적인데 우리가 시방 피해를 입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 갖고 다니면서 적군을 갖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닙니까? 심지어 불란서에서는 당신이 인권 변호사냐고까지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 특히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그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뭐 간첩이 어디냐, 뭐 우리나라에 뭐 간첩 이렇게 또 빨갱이라고 불릴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총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첩이나 빨갱이라고 불리우는, 즉 공산혁명을 꿈꿔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이 사회에 정말 간첩이나 빨갱이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저부터도 사실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 북한에서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간첩이 필요 없죠. 그 사람들이 다 간첩이지.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또 여기 시방 중국 사람들이 뭐 50만인지 얼마 들어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 투표권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난센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는 이 남한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다 적군이니까. 예. 김정은 형 그렇게 가깝고 거기 가서 벌벌기기나 하고 수그리고 이런 정도니 뭐 똑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식별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유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전자권 뭐 연장해달라 뭐 하는데 전자권 자기네들이 가지면 뭐 합니까? 우리 자문위원인 비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권 그건 줄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뭘 맡기느냐 하고 맹렬하게 이방 비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실정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전자권 뺏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전자권 뺏기면 뭐합니까? 뺏어가지고 유엔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유엔에서 6.25 때 참전하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바꿔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이거든. 그 다음에 이번에 카나다에서 중장 베리세계예요. 부사령관을 해서 아주 공개했잖아요. 5명을 여기다 다시 유엔에서 파견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엔에서 다 해요. 이젠 그 유엔에 위배되는 짓을 지금 엄청나게 했어요. 이젠 더 이상 목 이상은 올라갈 데가 없어요. 꽉 찼어요. 미국한테도 이제 더 이상은 잘못할 게 없어요. 이젠 기로에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원에서도 전체가 공격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예산도 100%다 예산을 줬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어요. 예. 근데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저 좋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참 내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미국 사람들이 도리어 거꾸로 걱정을 해주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계속 그 베일에 가려지신 채 뭐 정말 그 정식 외교 라인이 아닌 비선 외교 라인으로도 아주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주셨고 특히 그 전 이태식 전 주미 대사님께서도 굉장한 실력자라고 평가하실 만큼 미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교분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모 정치인이 사실 미 대통령과의 그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 그 만남이 되는 와중에 이제 총재님에 대한 그 특별한 모습들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50년 동안 같이 사귀어온 사모님들 지금 옛날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30년 좀 넘은 이런 친구들이 지금 국방국가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돌아가고 경문을 썼습니다. 경문도 몇 번씩 썼죠. 우파는 전부 한데 뭉쳐라.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큰일 난다. 죽는다. 하고 전부 쓰고 지금 한미 동맹이니까 왜 우란에서들만 떠드냐. 무슨 애로가 있으면 와라.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있으니 찾아오면 내가 연결을 해서 그 하수연들 전부 와서 얘기하고 좀 서로가 잘 되도록 정부가 잘못되면 정부도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경문을 썼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우파가 하나도 없나 하고 있는데 목사 몇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그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뭐 총재하고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을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도 만나게 해주고 정보, 국방, 이 상원의원 등등 그 온날로 세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예. 그리고 또다시 또 한 번 더 만났어요.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좀 만났으면 좋겠다서 대통령도 내가 데려가서 만나게 해줬어요. 예. 이렇게 해줬는데 뭐 요새 와서는 무슨 가짜니 진짜냐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참 황변 전부 가짜만 눈에 보이는지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황경이 보고 황경이가 나보고 연락이 왔어요. 가짜란다고. 그래서 내가 그 가짜 아니냐? 언제 네가 대통령을 만났냐? 그랬더니 펄펄 뛰다 내가 농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정 그렇다면 내가 고소하겠다.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서 고소한다. 왜? 내 얼굴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얼굴을 가짜라고 그러면 되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은 전제 안 적도 없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애초부터가. 그러나 나중에라도 그 사람도 훌륭하면 할 수도 있죠. 왜? 우파가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 사람 도와야죠. 응? 허담대 뭐 이 거리에 가는 사람이라도 우파라면 도와야죠. 뭐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현 정부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바꿔야지. 근데 아직도 우파라고 온 사람들이 나에게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뒷말만 많아요. 예. 자기는 안 해주고 뭐 했다고. 나한테 온 적 하나도 없어요. 예. 요즘에 뭐 야당에서 사실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예. 이제 나중에는 이름도 밝히고 내가 이제 확실하게 돕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확실하게 다 밝힐 겁니다. 그리고 상원이나 대통령한테도 다 보고하고 잘 되도록 하려고 그래요. 예. 총재님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한미 간의 그 동맹, 뜨거운 혈맹을 유지하는데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고 제가 또 기회 되면 총재님 모시고 이런 뜨거운 인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총재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